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먼저 인구 분포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분포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구 분포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지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도자는 그림 도자이죠. 1966년 인구 분포도입니다. 인구 범례를 살펴보면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구 분포도는 이 인구 분포도에서 왼쪽 인구 분포도에서는 색깔이 진할수록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단위가 1제곱킬로미터인데요. 1제곱킬로미터, 즉 가로 세로 1km인 지역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1966년) 인구 분포도를 보면 사람들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인구 분포도를 보면 우리나라 서쪽과 남쪽이 대체적으로 색깔이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도에는 남쪽, 서쪽, 남서쪽에 더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수도와 인접한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이지요. 우리나라 수도권은 서울과 서울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지역을 우리나라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2015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6만 명이죠. 2015년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로 세로 1km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나타낸 인구 분포도입니다. 색깔이 가장 진한 곳이 서울특별시 주변이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주변 경기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부산광역시도 굉장히 진합니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지역들은 우리나라 광역시 지역입니다. 2015년 인구 분포도를 보면 색깔이 가장 진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가 대체적으로 진한 색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입니다. 대도시는 큰 도시라는 뜻이죠. 1966년에 인구 분포도입니다. 색깔이 진해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은 2015년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광역시 지역이지요. 1966년과 2015년의 인구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6년에는 남쪽과 서쪽, 즉 남서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살았는데 2015년 최근에는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역마다 산업 발달 정도가 다르고 대도시 지역의 산업이 발달해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1960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공장도 있었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여러 가지 회사나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즉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1966년에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2015년에는 공업과 서비스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분포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이지요. 인구 분포는 인구 밀도로 나타내는데요. 밀집이라는 말은 빽빽할 밀, 모일 집, 빽빽하게 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밀집은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인구 밀도라는 것은 일정한 넓이 1제곱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인구로 인구의 밀집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로 세로 1km인 정사각형 땅 구역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인구 밀도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5천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1km인 정사각형의 땅 안에 5,000명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구 밀도가 10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1km인 정사각형 안에 10명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밖에 안 사는 거지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엄청나게 건물과 집이 빽빽하게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입니다. 이 지역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아메리카에 가면 브라질 서쪽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의 모습입니다. 집과 건물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죠. 라파스의 도심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23,000명입니다. 비교해보면 2015년 서울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11,600명입니다. 서울도 정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라파스는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가로 세로 1km인 정사각형 안에 23,000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 인구 밀도가 서울보다 높은 도시라는 거 어마어마하지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평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포평야, 평택평야, 예당평야, 논산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김해평야.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평야 지역은 서쪽과 남쪽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높고 험한 산은 대부분 북쪽과 동쪽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인구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 서쪽과 남쪽이 대체적으로 색깔이 진합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살았습니다. 1966년대에는 왜 서쪽과 남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을까요? 서쪽과 남쪽에 우리나라의
지역에는 평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기후가 온화하고 농사 지을 땅이 넓은 남쪽과 서쪽의 평야 지역, 즉 남서쪽의 평야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이쪽이 태백산맥이지요. 1966년 인구 분포도를 보면 태백산맥 근처 지역은 색깔이 굉장히 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6년도에는 태백산맥 근처 지역에 사람들이 별로 많이 살지 않았는데요. 농사 짓기 어려운 북동쪽의 산지 지역에서는 지형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인구 밀도가 낮았습니다. 태백산맥 근처 지역에서는 산에서 나물 같은 거는 먹을 수 있지만 벼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아주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살았던 거죠. 태백산맥이 있는 북동쪽 산지 지역은 땅이 비탈져서 벼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벼농사를 하려면 땅을 평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지요. 이번에는 오늘날 인구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인구 분포도를 보면 서울과 아래쪽이 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입니다. 반면에 2015년 인구 분포도를 보면 태백산맥 근처 지역에는 인구 색깔이 연한 거 보니까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산지 지역이지요. 우리나라 서쪽 평야 지역에서는 2015년 색깔이 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인데요. 평야 지역과 주로 농어촌 지역입니다.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산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는 낮아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서울과 광역시, 대도시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고 평야가 많은 남서쪽과 북동쪽 산지 지역은 촌락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의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 공간 안에 16,364명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는 1제곱킬로미터 땅 안에 90명, 가로 세로 1km인 정사각형의 땅 안에 90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이지요. 2015년 인구 분포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절반이라는 것은 약 50%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2019년 2월 수도권에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사는 인구는 2,583만 1,397명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요. 5천만 명의 약 절반이 수도권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인 약 2,600만 명이 살고 있으니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이지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역시 지역들이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2,600만 명, 아래쪽에 광역시 지역에는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지역, 즉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를 더하면 약 3,6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현재 5천만 명이 넘는데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7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 즉 3분의 2가 넘는 인구가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도시 지역에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집중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역마다 산업 발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즉 대도시 지역에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참고로 공업 및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대도시는 산업이 발달하여 오늘날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까닭,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대도시는 교육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편리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마다 다른 연령별 인구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층 인구는 많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촌락, 농촌, 오천, 산지촌, 촌락 지역에는 학원이나 대학교, 학교, 이런 교육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는 농촌, 오천, 산지촌 등 촌락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울산 땡땡구와 대전 땡땡구는 대도시 지역이지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6.9%, 7.7%입니다. 반면에 전남 땡땡군, 경북 땡땡군은 촌락 지역인데요.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이 38.1%, 37.7%입니다. 촌락 지역인 전남 땡땡군, 경북 땡땡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촌락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남 땡땡군, 경북 땡땡군은 100명 중에 약 38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입니다. 이번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대도시 지역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또는 교육 문제로 대도시로 계속 밀려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주택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겪습니다. 또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인구가 오늘날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촌락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촌락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손이 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 노촌, 산지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촌락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자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어촌, 산지촌에는 교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읍내에 병원에 가려면 30분, 40분, 1시간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촌락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북 땡땡군, 전라남도 땡땡군은 앞으로 20, 30년 후에 거의 군의 인구가 너무 적어져서 그 군이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으로 몇십 년 후에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